해저에서 거대한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다 밑 깊숙한 곳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거대한 땅덩어리가 숨어 있었죠. 그곳에는 고대 숲의 흔적과 거대한 공룡들의 화석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한 항해사의 작은 발견에서 시작되어 현대 과학기술로 밝혀낸 경이로운 진실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은 과학자들이 375년간 찾아 헤맨 끝에 마침내 발견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6년 어느 날 한 여행 블로거가 카자흐스탄 국경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경 경비대가 말하길 그녀가 제시한 여권의 발행국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 나라가 바로 뉴질랜드였습니다. 물론 이건 해프닝이었지만 1년도 안 되어 전 세계 과학계는 정말로 새로운 대륙의 발견에 흥분하게 됩니다. 마치 운명처럼 예고된 사건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지구상에 대륙이 몇 개나 있는지 물어보면 나라마다 다른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7개 대륙이 있다고 배웠죠. 하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6개, 5개, 심지어 4개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는 문화와 교육 시스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의 유라시아 대륙으로 보기도 하고 북미와 남미를 아메리카 대륙으로 통합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유럽과 아시아를 따로 세지 않아서 6개 대륙이라고 가르치고 일부 남미 국가에서는 아메리카를 하나로 봐서 역시 6개라고 합니다. 그리스에서는 아예 4개 대륙만 인정하기도 하죠. 그런데 대륙의 정의 자체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대륙은 단순히 물로 둘러싸인 큰 땅덩어리라고 여겨졌죠. 하지만 과학자들이 해저를 자세히 연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바다 밑의 지각과 육지의 지각이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이 발견이 앞으로 우리가 다룰 놀라운 이야기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 지각의 차이야말로 숨겨진 대륙을 찾는 결정적 단서였으니까요. 지구의 지각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바다 밑에 있는 해양 지각과 육지를 이루는 대륙 지각이죠. 해양 지각은 주로 현무암이라는 무거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륙 지각은 화강암 같은 가벼운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륙 지각은 마치 물에 떠있는 아이스크림처럼 해양 지각 위에 둥둥 떠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구 내부의 뜨거운 맨틀 위에 떠있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지각 균형설이라고 부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각의 두께 차이입니다. 해양 지각은 평균 약 10km 두께인 반면 대륙 지각은 40km나 됩니다. 이런 두께 차이와 밀도 차이 때문에 해양 지각은 해수면 아래 깊숙이 자리합니다. 반대로 대륙 지각은 바다 위로 솟아올라 우리가 사는 육지를 만들어낸 것이죠. 마치 빙산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빙산이 물에 떠 있을 때 일부만 수면 위로 나오는 것처럼 대륙도 일부만 바다 위에 드러나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대륙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은 3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대륙 지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최소 30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해양 지각에 의해 다른 대륙과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들이 앞으로 우리가 다룰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세 번째 조건은 가장 까다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300만 제곱킬로미터라는 면적은 인도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기준을 정한 이유는 너무 작은 땅덩어리까지 대륙이라고 부르면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기준도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린란드는 섬이고 호주는 대륙일까요? 그린란드의 면적은 약 216만 제곱킬로미터로 상당히 크지만 대륙 기준인 300만 제곱킬로미터에는 못 미칩니다. 반면 호주는 약 770제곱킬로미터로 기준을 훨씬 넘죠. 물론 여전히 논란은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100만 제곱킬로미터만 되어도 대륙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니까요. 그린란드가 대륙이 아닌 또 다른 이유는 북미 대륙과 같은 지각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질학적으로 보면 그린란드는 캐나다의 연장선상에 있는 셈이죠. 빙하기에는 실제로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주는 다른 어떤 대륙과도 연결되지 않은 독립적인 지각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탐정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642년 네덜란드의 유명한 항해사 아벨 타스만이 2척의 작은 배를 타고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는 남쪽에 거대한 미지의 대륙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항해를 시작했죠. 당시 유럽인들은 지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남반구에도 큰 땅덩어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가 뒤집어질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 때문이었죠. 이 가상의 대륙을 테라 아우스트랄리스라고 불렀습니다. 타스만은 그해 12월 지금의 뉴질랜드 남섬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찾던 전설적인 거대 대륙은 아니었죠. 오히려 실망스러울 정도로 작은 섬들이었습니다. 타스만은 원주민들의 저항으로 상륙도 못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후 125년이 지나서야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 뉴질랜드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쿠크는 뉴질랜드가 두 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거대한 대륙의 일부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50여 년이 흐른 1895년 스코틀랜드 출신의 지질학자 제임스 헥터가 뉴질랜드 주변을 조사하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뉴질랜드가 수심 1000m에서 2000m 정도의 얕은 대륙붕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었죠. 일반적으로 깊은 바다의 수심이 4000m에서 5000m인 것을 생각하면 뉴질랜드 주변의 바다는 상당히 얕은 편이었습니다. 헥터는 과감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뉴질랜드는 한때 거대했던 대륙의 산맥 일부라는 것이었죠. 나머지 부분은 현재 물에 잠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지만 이를 증명할 기술이 없었습니다. 헥터의 가설은 너무 앞선 시대에 나온 것이었죠.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100년간 잊혀졌습니다. 20세기 초반에는 대륙 이동설조차 인정받지 못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알프레드 베게너가 제안한 대륙 이동설도 1960년대가 되어서야 받아들여졌을 정도였습니다. 1995년 미국의 지구 물리학자 브루스 루인이 다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 주변의 수중 지역 전체가 사실상 하나의 거대한 대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륙에 젤란디아라는 이름을 붙였죠. 젤란디아라는 이름은 네덜란드의 젤란트주에서 따온 것입니다. 뉴질랜드라는 이름 자체가 새로운 젤란트라는 뜻이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명명이었죠. 하지만 당시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대부분 사람들이 이를 무시했습니다. 물속에 잠긴 땅을 누가 대륙이라고 인정해주겠냐는 반응이었죠. 대륙은 당연히 바다 위에 드러나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강했습니다. 루인의 주장은 너무 급진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1994년 유엔 해양법 협약이 발효되면서 각국이 연안에서 200해리를 넘어 대륙부까지 자국 영토로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바다 밑 땅의 소유권이 중요해진 것이죠. 만약 뉴질랜드가 더 큰 대륙의 일부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영토를 6배나 확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질랜드의 현재 면적은 27제곱킬로미터인데 젤란디아 전체를 자국 영토로 주장할 수 있다면 490만 제곱킬로미터를 얻을 수 있었죠. 이는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의미했습니다. 대륙붕에는 석유, 천연가스, 각종 광물 자원이 묻혀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특히 남극과 가까운 지역이라 미래의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연구비가 쏟아졌습니다. 뉴질랜드 정부와 과학자들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탐사선들이 바다로 나가 해저에서 암석 샘플을 채취했고 위성 데이터를 이용해 해저 지형을 정밀하게 매핑했습니다. 지구 중력의 미세한 변화를 측정해서 수천 미터 아래 숨어있는 대륙의 윤곽을 찾아낸 것입니다. 중력 측정기는 지하의 암석 밀도 차이를 감지할 수 있어서 가벼운 대륙 지각과 무거운 해양 지각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진파를 이용한 탐사도 병행했습니다. 인공적으로 지진파를 발생시켜서 해저 지각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죠. 마치 초음파로 뱃속 아기를 보는 것처럼 지진파로 땅속을 들여다본 셈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젤란디아는 정말로 존재했습니다. 면적이 49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대륙이었죠. 이는 인도 대륙보다도 큰 규모였습니다. 호주보다는 작았지만 대륙 기준인 300만 제곱킬로미터를 훨씬 넘어서는 크기였습니다. 젤란디아의 94%가 물에 잠겨 있었지만 분명히 대륙 지각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두께도 평균 20km 정도로 해양 지각보다 훨씬 두꺼웠고 암석 구성도 전형적인 대륙 지각의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젤란디아가 다른 대륙과 해양 지각으로 분리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었죠. 만약 호주와 연결되어 있다면 젤란디아는 독립된 대륙이 아니라 호주 대륙의 일부에 불과할 테니까요. 다행히 정밀 조사 결과 젤란디아와 호주 사이에는 폭 25km 정도의 좁지만 명확한 해양 지각 구간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구간은 수심이 4000m가 넘는 깊은 해구로 두 대륙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있었습니다. 2017년 2월 뉴질랜드의 과학자들이 마침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젤란디아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독립적인 대륙이라고 선언한 것이죠. 이로써 지구상에는 8번째 대륙이 존재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지질학자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륙의 대부분이 물에 잠겨 있는데 과연 대륙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전통적인 대륙 개념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젤란디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물에 잠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약 1억 8천만 년 전 지구상의 모든 대륙은 판게아라는 하나의 거대한 초대륙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초대륙이 쪼개지면서 곤드와나와 로라시아라는 두 개의 초대륙이 만들어졌죠. 젤란디아는 곤드와나의 동쪽 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당시 젤란디아는 지금보다
훨씬 크고 높은 땅이었을 것입니다. 곤드와나에는 현재의 남미, 아프리카, 인도, 호주, 남극이 모두 붙어 있었고 젤란디아도 그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곤드와나도 계속 쪼개졌습니다. 현재의 남미, 아프리카, 인도, 호주, 남극 대륙이 하나씩 떨어져 나간 것처럼 젤란디아도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약 8,500만 전부터 젤란디아가 독립적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 젤란디아에 치명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대륙들은 모양만 바뀌었는데 젤란디아는 마치 고무줄처럼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각이 여러 방향으로 당겨지면서 극도로 얇아진 것이죠. 고무줄을 늘리면 길어지지만 얇아지죠. 젤란디아에게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40km 정도 두께였던 대륙 지각이 20km로 절반이나 얇아졌습니다. 어떤 부분은 15km까지 얇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젤란디아는 더 이상 바다 위에 떠 있을 수 없게 됐습니다.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서서히 바다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한 것이죠. 이 과정은 수천만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됐습니다. 마치 가라앉는 거대한 배처럼 말이죠. 마침내 젤란디아의 대부분이 바다에 잠겼습니다. 오직 뉴질랜드와 뉴칼레도니아 같은 몇 개 섬만이 수면 위에 남아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뉴질랜드는 사실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었던 셈이죠. 보이는 부분이 전체 대륙의 겨우 2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바닷물이 2000m 정도 줄어든다면 젤란디아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뉴질랜드는 거대한 대륙의 산맥 일부임이 명확해지겠죠. 그렇다면 이 잃어버린 대륙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젤란디아가 곤드와나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곳에도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뉴질랜드에서는 공룡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용각류 공룡의 갈비뼈, 작은 초식 공룡의 뼈 조각, 심지어 육식 공룡의 발톱까지 나왔죠. 젤란디아가 물에 잠기기 전에는 이런 공룡들이 광활한 평원을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상상해보면 정말 장관이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증거는 뉴질랜드의 키위새에서 나왔습니다. 이 작고 날지 못하는 새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마다가스카르에 살았던 거대한 코끼리새였습니다. 키 3m에 몸무게가 수백 킬로그램이나 나가는 거대한 새였죠. 800년 전에 멸종했지만 공룡만큼 큰 알을 낳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끼리새의 알 한 개는 타조 알 150개와 맞먹을 정도로 컸습니다. DNA 분석 결과 키위새와 코끼리새는 5천만 년 전에 같은 조상에서 갈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뉴질랜드가 정말로 곤드와나 대륙에서 분리됐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키위새와 코끼리새의 공통조상이 초대륙에 살다가 대륙이 분리되면서 각각 다른 곳으로 흩어진 것이죠. 한쪽은 뉴질랜드로, 다른 쪽은 마다가스카르로 말입니다. 2017년 과학자들이 젤란디아 해저를 직접 시추해서 암석 코어를 채취했습니다. 6주간의 탐사를 통해 해저 2500m 아래까지 뚫고 들어가 암석 샘플을 얻었죠. 그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육지 식물의 꽃가루와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살던 생물들의 화석이 대량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이는 젤란디아가 한때 정말로 육지였으며 주변에 얕은 바다가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마치 현재의 카리브해 같은 환경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화석 중에는 4천만 년 전의 포자와 꽃가루도 있었습니다. 남극 노밤나무, 소철, 양치식물 등 다양한 식물들이 젤란디아에서 자랐다는 증거였죠. 당시 젤란디아는 지금보다 훨씬 따뜻한 아열대 기후였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젤란디아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잃어버린 대륙이 언제 완전히 물에 잠겼는지, 그곳에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보물들이 더 발견될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고대 숲에 화석화된 나무나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공룡종을 찾을 수도 있겠죠. 젤란디아에는 아직도 수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자원도 발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젤란디아의 발견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지구상에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비밀들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375년 전 타스만이 뉴질랜드를 발견한 이후 그 아래 거대한 대륙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는데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으니까요. 과학기술이 발달한 21세기에도 지구의 바다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화성 표면보다도 지구 해저에 대해 더 적게 알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발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